보호해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네, 안녕하세요. 코킴TV 보험 전문가 김상훈입니다.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저도 사연 하나 보내봅니다. 계속 단독주택에서만 살다가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아파트에 살면 필수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고 지인들이 그러는데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 그 화재보험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재 건수가 매년 4만 5천 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큰 화재 사고가 났을 때의 이야기고요. 주변에서도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 혹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럼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우리 가족의 인명피해 혹은 재산 피해겠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집으로 인해서 왼쪽, 오른쪽, 윗집, 아랫집 인명피해 혹은 재산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너무 암담하고 지옥 같은 나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파트에서 단체 보험으로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럼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내가 화재가 났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보장 범위가. 그래서 개인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정말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우리 집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특약을 꼭 넣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타. 내가 화재를 냈어요.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 벌금이라든지 누수 배출 사고, 이제 임시 거주 비용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 놓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건물 혹은 가재 도구거든요. 너무 좀 용어가 어렵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설 그런 비용이라 그러고요. 가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 불이 났을 때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집을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돌렸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물건이 있고요.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건 건물, 시설,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떨어지는 거, 그걸 가재도구라 그러거든요. 침대, 소파, 여러 가지 옷, 그런 부분들, 가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가재도구로 해서 보상을 받는 특약이에요. 타인의 재산 혹은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화재, 폭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안에는요, 내가 만약에 인명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1억 5천 한도 내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손 보상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내가 타인의 이제 재산이죠. 우리 집에서 불이 나던 게 타인의 집까지 옮겨 붙었어요. 그럼 재산적인 피해는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과거에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2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 거주 비용이라고 한 특약이 있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 숙식비로 제공을 해주는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임시 거주할 때 좀 장기간 거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특약을 꼭 넣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 이제 가전제품, 요즘 가전제품, 고가의 가전제품들 많잖아요. 그래서 망가지거나 했을 때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수리를 받으면 보상을 못 받고요.
공식 센터에 가서 이제 수리를 받게 되면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파 사고나 이제 급배수 누출이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특약은 내가 급배수 누출로 인해서 배관을 내가 교체한다던가 뭐 수리한다던가 했을 때는 보상은 못 받으세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장판이라든지 뭐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재산 혹은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거든요. 이런 특약들도 함께 넣어주시면 보다 넓은 보장을 받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통해서 좀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는 특약 꼭 가입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화재 폭발 배상 책임보험, 타인의 재산,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고요. 세 번째는 기타, 뭐 화재 벌금이라든지 뭐 급배수 누출, 동파 사고,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을 받는 특약, 이렇게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으로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불이 나고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과실인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피해자인지 혹은 내가 가해자인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그냥 상대 측의 화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해자 측도 만약에 화재 보험이 없고 피해자인 저도 화재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암담하고 지옥과 같은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현금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잔혹하죠. 근데 만약에 저는 피해자예요. 가해자 측의 화재 보험은 없지만 저는 다행히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 화재 보험으로 일단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재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재 보험을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점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다 폭넓은 보장을 좀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화재 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재테크용으로만 이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의 재테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내가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코킴TV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임팩트 있는 진실만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김상훈이었습니다.